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 강의에서 풍조가 6월에 부는 바람을 바로 박차고서 구만리 장천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구만리 장천 높이 떠서 풍조가 아래의 세계를 봤을 때 어떤 세계가 이루어졌을까? 이전까지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봤던 것인데, 자, 풍조가 구만리장천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는 또 어떤 세계였을까? 이것은 인식 전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풍조로 말할라 치면 아래에서 우리가 달나라를 보면 마치 저 푸른 허공에 우주 속에 구슬처럼 빛나는 달이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달에서 우리 지구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구에서 봤던 것처럼 달나라에서 지구를 봐도 역시 아름다운 지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이 아름다운 줄만 알지 이 지구가 달나라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전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래에서 위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면,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나이 든 사람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의 인식이 어떨까? 우리는 이처럼 젊고 나이 든 사람도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역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입장과 처지를 바꿔놓고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인식 세계를 바꿔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현재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만 사는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슴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지구 위에 살면서도 또한 우주와 같은 인간을, 우주에 사는 사람과 같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벌써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인식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장자는 2000년 이후에 달나라를 갔었을 때에 봤던 느낌을 상상으로 2000년 전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처고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우주에서 아래에 이 지구를 바라봐라. 지구에서 우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봐라. 바로 그러한 의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그 구만리 장천에 있으면서 구만리 장천 아래의 지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익 대풍이라, 큰 날개에는 큰 바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큰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 큰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높은 곳을 올라가 보면 어떨까? 야마야 지네야. 저 야마라는 것은 아지랑이를 말하는 것인데, 저 아지랑이와 지네야, 뿌연한 먼지, 이것은 다 뭐 때문에 나오느냐? 생물지 이식 상취하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숨 쉴 식자 모두 숨을 내쉬면서 서로 뿜어대서 나오는 것들이 아지랑이와 지네로 보인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나타나는 아지랑이와 먼지, 가는 먼지의 모습들이다. 그런데 천지창창이 기정세계와 아래에서, 즉 처하시고 아래에 있으면서 위를 볼 적에, 높은 곳을 볼 적에 하늘이 푸르고 푸르게 아득한 우주로 보이는데, 그것이 하늘의 정말 바른 색일까? 기온이 무서지극냐. 그 기자, 하늘이라는 게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지극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 색으로 보일까? 자, 이것이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하야, 그 붕조라고 하는 것이 높이 올라가서 반대로 우리 아래의 지구를 봤을 때에도 영약시라,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지구가 안개로 뿌연한 것 같아도 저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어떨까? 또한 이렇게 아마 푸르고 푸르게 보일 것이다. 영약시라, 또한 이와 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위를 봤을 때의 모습처럼 아래 위에서 아래를 봐도 우리 지구도 창창하게 보일 것이다. 이게 즉이은이라, 그만큼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이 곧 거기에서 그칠 따름이니라. 그리고 차부수지적이야 부르면, 또한 비유를 들면 물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이 말은 물의 깊이가 이렇게 하면 되죠. 물의 깊이는 물의 쌓임이니까, 물이 쌓인 것이, 물의 깊이가 후하지 않으면, 이 말은 깊고 후하지 않으면, 물이 깊지 않으면 기부 대주야 무력이라. 그 물은, 얕은 물은, 이 얕은 물이라 하는 것은 어떨까? 얕은 그 물이 큰 배를 띄우기에는, 질부자, 큰 배를 띄워주기에는 무력할 것이다. 이게 배가 띄워질까? 자, 예를 들면 얕은 물이라는 것이 뭐냐? 자, 배수, 한 컵의 물, 한 잔의 물. 자, 한 잔의 물을 요당지상에다가 엎어놓으면, 이 말은 한 잔의 물을 우리의 바로 뜰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요당의 위에다가 엎드릴 복자는 뭔 복자냐? 물을 부으면, 자, 한 잔 물을 부어놓으면 거기에 뜰 수 있는 것은 뭘까? 즉 개위지조원이와 바로
그 먼지, 부스러기 같은 이런 지푸라기와 같은 것은 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같은 것은 작은 지푸라기야. 둥둥둥둥 떠서 이 배주자가 형용사로 배가 될 수 있단 말은 배처럼 떠 있을 수 있지만 팁에 얹어 거기 위에다가 이 한 잔의 물을 엎어놓은 그 위에다가 컵을 놓는다면, 잔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둥둥 뜰까? 잔을 놓아두면 즉 교는 악교 붙듯이 땅바닥에 찰싹하니 붙어버린 것은 이게 뭐 때문이냐? 수천이 주대할생이라.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에 땅바닥에 붙은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풍지 저기야 부르면 바람의 쌓임도 후하지 않으면, 이 말은 바람이 세기가 크지 않으면 이 소리죠. 않으면 기부 대기야 무력이라 얕은 물이 큰 배를 띄울 수 없는 것처럼 작은 바람은 큰 날개에 붕조의 날개를 실어주기에는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만리만큼 이 천상을 올라가면, 구만리 위쯤 가면 풍사제하오니, 바람이란 게 그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바람의 거리가 몇이에요? 구만리가 쌓였을 것 아니에요. 이게 구만리의 바람이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이니, 구만리 정도 그 바람을 쌓은 후에야 내금 배풍하여 이에 바람을 치고서 배부 청천이 등짝을에는 붕조가 등에는 푸른 하늘을 짊어지고 막지 요할자 이후에 그 어떤 것도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없는 이후에 내금장 도남이니라, 이에 장차 남쪽으로 날아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야마는 뭐냐? 춘월 택중의 6이라. 봄이 되면 연못 가운데에 피어오르는 수증기, 그 아지랑이. 진해는 뭐냐? 양토할 진이요. 흙에서 날리는 것은 진자를 쓰고, 흙에서 날리는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날리는 먼지 속에서도 미세하면 예자를 쓴다. 이게. 자, 진해의 야마야와 진해야는 생물질 이식 상취하라. 생물들이 숨으로 내뿜은 것인데, 자, 하늘이 저 푸른색이 정색일까? 너무나 하늘이 멀어서, 우주가 멀어서 지극함이 없어서일까? 라고 하는 것은, 자, 종하 시상지 세하라. 이것은 아래의 지구에서 위의 우주를 바라봤을 때에 보이는 형세이다. 앙시 흰공에 우러러 저 허공을, 사방 허공을 바라보며 단견 일색이 창연하나니, 단지 하나의 빛깔로 푸르른 빛깔만 보이나니, 과천지 정색호와 과연 그것이 하늘의 바른 색깔일까? 아니면 고온 무궁고로 너무 고차원의 높은 세계로 끝이 없기 때문에 견득일기 여차오와 하나의 푸른 기운으로 보이는 것이 이처럼 푸르게 보인 것일까? 부지켜라. 알 수 없다.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서, 자, 상지시하에 위에서 아래를 봤을 적에 어떨까? 차간 하지 시상하야 행삽상꾸라. 또한 아래에서 위를 본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봐가지고 행삽삼과니 느닷없이 세 구절을 딱 여기다가 생물지 이식 상차로 해서 천지창창이 기정색이야 기온이 무서지극이야 하는 세 구절을 딱 놓으니, 이 반조작자니 이걸로 해가지고
처지를 돌이켜서 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느니 우리가 한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견지를 마련해 두니 참 문장이 기절하게 썼다. 기이하고 절묘하다. 풍조가 아래를 볼 적에도 구만리 위에서 이 말 그 기자가 풍조붕자를 말하고 풍조는 구만리 위에 있는 처지를 말하죠. 위에서 아래를 볼 적에도 또한 이 같을 것이다. 바로 이 같다라는 이 시자는 뭐냐? 사람이 하늘 쳐다보듯이 풍조가 사람을 보는 것도 똑같을 것이다. 상지시야 위에서 아래를 볼 때도 유하지 시상이니 아래에서 위를 본 것과 같은 것이니 바로 우리가 아지랑이와 저 먼지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건 억측이 아닌 말이다. 즉 이라는 것은 곧 거기만 가라 거기서 그쳐라는 즉 이라는 것은 지차에 이경지에 이르르면 내 불수갱상야라 더 이상 올라갈 정도가 없다라고 해서 선영주에서는 여기에서 구두를 끊으라고 구자를 써놓고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직자를 일설에는 영약시인이라로 해서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니라로 해서 고직자가 마리자 뜻으로 해석되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학설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장자가 욕사, 부흥, 박상, 말리지고 하야. 장자는 지금 여기에서 뭘 쓰고 싶었냐면 풍조라고 하는 것이 칠박자, 풍조라고 하는 것이 박차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구만리 높이 박차고 올라간 것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뭘 쓰려고 하느냐. 그걸 묘사해서 장자는 욕사, 붕, 박상, 구만리지고 하야 그걸 쓰고 싶어서 수사천주거라. 구만리 높이 올라간 것을 쓰려면은 박차고 올라간 걸 쓰려면 반드시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하늘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써야 된다. 연이나 천지고는 불이사야라. 하늘이 높다라는 거 이거 쉽게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묘사 방법을 썼느냐. 특별히 이런 묘사 방법을 썼다. 특사 경허이 거 상층자 저 가볍고 저 비어있는 이 허공에 상층에 있는 것들이 하늘 위에 상층에 있는 것들이 대체로 뭐냐. 바로 그것은 상여 야마지 운기야라. 그 형상이 아지랑이와 같은 구름 기운, 구름기 그거 같은 것을 여기에서 특별히 묘사한 것이다. 아지랑이를 먼저 묘사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는 아지랑이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 허공에 떠 있는 저 먼지와 같이 뿌연한 먼지. 그리고 또 그 아래에다가는 밑에다가는 또 뭘 썼느냐. 생물들이 서로 불어대는 마치 피어나는 뽀얀 기운들.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기운들. 이렇게 해서 유차 3층즉 이렇게 해서 3단계를 설정을 두고 보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는 생물들이 숨을 내뿜은 것이 1단계, 그 다음에는 먼지, 3단계로 아지랑이. 이렇게 3층을 두고 보니까 하늘의 높이가 현으라 나타나게 된다. 부흥승호 삼자지상하야 풍조는 바로 이 세 가지 위로 올라서서 높은 곳으로 올라서서 이 풍지입이죠. 바로 그러한 기운을 타고 날아가고 있는 즉 구만리지 고현이라 구만리 높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야마, 진해, 생물, 이식, 상치 이 세 가지는 곧 뭐냐? 바람이 이루어주는, 바람이 만들어지는 그 저력이 된 것이다. 선제와 차하야 바로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함으로 해서 이 세 가지가 바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시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아래 문장에 바람이 쌓이는 것이 적으면이라는 그 복필, 바꿔 말하면 복선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래로부터 위를 바라보면 소견 창현자나 창창현자는 보이는, 아득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즉차 삼자지 세계라. 결국은 아지랑이와 먼지와 생물들이 내쉬는 숨, 이것이 우리는 보인다. 그런데 삼자는 온 무색이라 어떻게 보면 아지랑이라고 한 것도 원래 색깔이 없다. 색깔이 없는데 후증유색이라. 그것들이 많이 쌓이면 어떤 색깔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물이라고 하는 거 원래 무색이다. 물이라는 게 색깔이 없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적유색이라. 물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파란빛을 띠게 되는 것하고 아지랑이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물빛과 또한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 봐라. 바다 가면 이게. 그래서 바다가 푸르지만 바닷물을 우리가 바가지나 아니면 접시에 뜨면 푸른 빛깔이 나오느냐? 바닷물도 하얄 뿐이에요. 색이, 삼자지 색이, 이 색깔이라는 것은, 이 색이란 말은 뭔 말이냐? 하늘에 보이는 이 푸른빛, 이 색은 결국 어떤 색이 집약된 거냐면은 삼자지 색, 야마, 진해, 생물, 이식, 삼자지 색으로 나온 것이지 이게 하늘의 정색은 아닌 것이다. 이것이. 그러므로 아래의 문장에 천지창창이 기정색녀라는 의문사로서 이 글을 던져가지고 정색이 아닌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부, 수지, 적야, 부르저 물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그 물은 큰 배를 띄우기에 힘이 없고, 그래서 한 잔의 물을 저 당의 오목 한 곳에 부으면 이럴 때 요자는 오목할 요자와 같은 글자다. 요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루청 아래, 이 당의 아래 오목한 곳을 말한다. 자, 작은 한 컵의 물을 부으면 이 지푸라기는 둥둥둥 뜨지만 컵을 놓으면 딱 붙은다라고 할 때 교자는 첨착이다. 달라붙다. 풀처럼 달라붙다. 땅바닥에 달라붙는다는 뜻이 악교교자다. 이것은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 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지금 이 물로서 아래의 문장인 바람을 비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배는 지금 붕조의 날개를 비유하고자 전제로 먼저 비유사를 던져놓은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정작 본론은 바람의 깊이가, 바람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큰 새의 날개를 날려주는데 무력하다. 그러므로 구말리를 올라가서 바람이 쌓인 것이 많으면 그때 날아간다. 그 말이 구말리인즉 바람은 이에 아래가 있나니, 구말리 아래로 다 있나니, 그런 후에 바로 이 아래에 있다 소리가 뭔 소리냐? 적야가 후하다예요. 바꿔 말하면 바람은 구말리 새가 올라가 있으면 바람은 뭐냐? 바로 이것이 바람의 후적이에요. 이것이. 바람이 이렇게 후이 쌓인 이후에 붕조는 바람을 박차고 등에는 청천을 짊어지고서, 청천을 짊어졌으니까 하늘을 짊어지고 가니까 요 알,
앞길을 꺾는 자, 앞길을 저지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에요. 하늘 위에서 앞길을 꺾고 앞길을 저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 후에 장차 남쪽으로 가게 된다. 여기도 보면 이후에 이제라는 말은 거꾸로 보면 내금 이후에요. 오늘날 이 정도 된 이후에 내금 이후에 도치법으로 쓴 것이에요. 배풍이라는 말은 성풍이란 말과 같아요. 복도들 배자가. 그래 배는 의지할 빙자요 타다 뜻이 있다. 감산주의 차 1절은 총결상 곤붕 변화 도남지이하여 위의 문장에서 고노와 풍조가 변화하면서 남쪽으로 도모에 날아간다라는 뜻을 총체로 결론 지으면서 바로 변화에서 남쪽으로 날아간다라는 총결은 뭘 암유하고 있느냐? 고노와 풍조가 있었다면 사람으로는 대성이 있다. 위대한 성인이 필, 심축, 후양이 반드시 큰 바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인에게도 큰 바람은 뭐가 필요하느냐? 깊이 쭉져가고 후이 함양하는 이런 공부가 있는 이후에 가치용야라 가히 묘용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압류한 것이다. 그 의도는 여기에 이런 글을 총결해서 이러한 압류를 한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한다. 북해지수가 호하지 않으면 북쪽 바닷물이 깊지 않으면 불능량 대곤이여 큰 고노를 키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 곤하이붕에 고노가 변화해서 풍조가 되었을 적에 수요공거나 비록 멀리 날아가고 싶어도 비대풍 배부 고성이면 큰 바람을 등지고 고무하여 보내주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그런 경우에 이르렀다면 필불능 원진남맹이라 반드시 저 멀리 남쪽 가득한 곳을 도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은 뭘 비유하고 있느냐? 성인에게 있어서 대도로서 연심, 깊고 광대한 경지가 아니었다면 바로 이렇게 깊이 있는 본성자리와 진리의 광대함이 없었다면 불능 함양 대성지 배태요 위대한 성인의 배태를 함양하지 못했을 것이고 종양성 대체나 비록 큰 몸뚱아리를 길러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대체가 있고 변화가 없으면 어떻겠을까? 대체만 있고 변화가 없다면 이거 역시도 대용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비록 대성의 작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안타깝게도 세상 도의가 교웅, 임금이 훌륭하고 신하가 훌륭해서 서로 일어나는 이런 태평성대의 대운을 만나지 못하면 성인이 예를 들어서 공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인의 작용까지 갖춰도 세도 교흥의 대도를 그런 시운을 타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공자 역시도 불능 못했다. 뭘 못했느냐? 응운추릉. 시대의 운수에 부응해 가지고 세상 밖을 나가서 도의를 일으켜서 이성광대 광명지 사업이라 광대하고 광명한 사업을 이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아무리 풍조가 퍼덕거리고 삼천리를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도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하늘을 못 난 것처럼 성인 역시도 마찬가지다.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된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조건이 시필 심축 함양하야 깊이 축적하고 후이 함양해서 내가 해야 할 수인사,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닦아놔도 퇴시이동이란 말이 뭔 소리예요? 1000명이 있어야 시대에 운을 기다려서 움직여야만이 바야흐로 성인의 채용을 다 해가지고 그 큰 성인으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비유했느냐? 바로 수상과 물이라고 하는 측면과 바람이라고 하는 측면의 위에서 이 형용기 후적이라 그 후이 쌓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요순과 같은 덕을 지닌 공자로서도 바람이 불어주질 않으니까 구만리장천을 높이 날 수가 없었음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 뜻이냐? 바로 큰 덕을 가지면 크게 우리가 수양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큰 시운을 좋은 날을 만나 좋은 일을 하면 더없이 성인의 덕에 성인의 지위를 가지고 성인의 대사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